오늘은 우리 주머니를 합법적으로 털어가던 거대한 성벽, 대한민국 통신 3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통신 철옹성에 아주 커다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냥 단순한 균열이 아닙니다. 저 멀리 우주에서 날아온 일론 머스크라는 괴짜가 쏜 화살이 이 튼튼하던 성벽을 정면으로 때려 부수고 있거든요. 30년 넘게 이어온 SKT, KT, LG 유폐류의 이른바 삼국지 독점 시대. 이게 왜 이제 끝장나기 직전인지, 그리고 왜 우리 소비자들이 지금 당장은 더 느리고 비싼 외국 서비스를 오히려 쌍수 들고 환영하며 응원하고 있는 건지, 그 소름 돋는 내막을 지금부터 아주 깊숙이,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침에도 스마트폰 확인하셨죠? 눈 뜨자마자 카톡 확인하고 유튜브 쇼츠 좀 넘겨보다가 출근길에 음악 듣고, 이제 우리 삶에서 스마트폰은 신체의 일부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매달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그 8만 원, 10만 원 하는 통신비 고지서 보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니, 나는 분명 세계 최고의 IT 강국에 살고 있다는데 왜 내 주머니는 매달 이렇게 털리는 기분이 들까? 우선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어떤 취급을 받아왔는지 그 역사를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잡아놓은 물고기이자 착한 호구들이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세 회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한 요금제, 비슷한 혜택, 비슷한 마케팅을 내놓으며 시장을 꽉 쥐고 흔들었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과점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소비자들 눈에는 그냥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경쟁을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서로의 이권을 지켜주는 거대한 카르텔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특히 최근 몇 년간 벌어진 5G 사건은 정말 대한민국 통신 역사상 최악의 흑역사로 기록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19년 세계 최초 5G 개통이라며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그때 말입니다. 당시 통신사들이 광고에서 뭐라고 했죠? LTE보다 수십 배 빠르다. 초저지연의 신세계가 열린다. 자율주행과 원격 수술이 일상이 된다라며 온갖 화려한 수식어를 다 갖다 붙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말을 믿고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했고 비싼 5G 전용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5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의 폰이 정말 20배 빨라졌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알고 보니 그 20배 빠른 속도를 내려면 28기가는 초고주파 대역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기지국을 전 국토에 촘촘하게 깔아야 했습니다. 이건 물리적인 특성상 장애물을 통과하기 힘들어서 정말 아파트 동마다 하나씩 박아야 할 정도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작업이었죠. 그런데 이 친구들 광고는 수십 배 빠르다고 해놓고 정작 돈 들어가는 기지국 설치는 뒷전이었습니다. 에이, 돈도 많이 드는데 그냥 대충 LTE, 망 같이 쓰면서 5G라고 이름만 붙이지 뭐. 이런 마인드였던 겁니다. 이게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때린 5G 속도 허위 광고 사건의 본질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속 300km로 달리는 페라리를 팔겠다고 광고해서 돈은 다 받아놓고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엔진은 낡은 소나타 엔진을 얹어서 판격이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서울 한복판에서도 5G가 끊겨서 LTE로 바뀌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그 허탈함.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통신사들의 철저한 계산된 배신이었던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행보입니다. 통신사의 본업이 뭡니까? 당연히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들이 어디서든 잘 터지는 전화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투자하라는 기지국 대신 어디에 돈을 썼는지 아시면
아마 뒷목 잡으실 겁니다. 이들은 서울 도심 금싸라기 땅에 있는 자기네 전화국 부지에다가 뭘 했냐? 바로 호텔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명동이나 잠실 같은 곳에 가면 통신사 이름이 붙은 럭셔리 호텔들 보셨을 겁니다. 통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써야 할 막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부동산 시행사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부가 참다 못해 너네 자꾸 기지국 안 깔면 주파수 회수한다, 진짜 뺏는다 라고 경고를 여러 번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통신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를 국가의 도로 반납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돈 안 되는 통신 인프라 깔바야 그냥 주파수 뺏기고 호텔 지어서 월세 받는 게 훨씬 이득이다 라는 신보였던 겁니다. 국가기관 산업을 책임진다는 기업들이 국민의 통신 주권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증거죠. 자, 이렇게 안방에서 떵떵거리며 시청자들을, 아니 국민들을 기만하던 이들에게 드디어 천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저 하늘 위에서 내려온 스타링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죠. 처음에 스타링크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 통신사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우리나라는 산도 많고 고층 아파트도 많아서 위성 신호가 제대로 잡히겠어? 그리고 걔네 장비도 비싸고 요금도 비싼데 누가 쓰겠어? 라며 비아냥댔죠. 네,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당장은 통신사들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스타링크를 쓰려면 지붕에 커다란 안테나 접시를 달아야 하고 장비값만 수십만 원에 한 달 요금도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지상의 광케이블망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일반 가정집이 굳이 스타링크를 쓸 이유는 경제적으로만 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느리고 비싼 서비스를 응원하는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한번 보세요. 스타링크 들어오면 당장 갈아탄다. 비싸도 상관없다. 통신 3, 4코 때 꺾이는 꼴만 볼 수 있다면 내 기꺼이 지갑을 열겠다는 반응이 압도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단순히 기술이나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소비자의 반격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독점 체제 아래서 쌓였던 소비자들의 분노와 한이 일종의 복수의 도구로 스타링크를 선택한 겁니다. 네오네가 우리를 호구로 봤지? 이제 우리도 다른 대안이 생겼어. 비싸도 좋으니까 너네한테 돈 주기 싫어. 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건 시장의 논리를 넘어선 감정의 폭발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스타링크? 그거 배 타는 사람들이나 오지에서나 쓰는 거죠 아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진짜 계획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최근 스타링크가 선보인 Direct to Cell, Direct to Cell 이라는 기술을 아시나요? 이게 정말 소름 돋는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우주에 떠 있는 위성이랑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직접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자, 이게 왜 혁명적이냐고요? 지금은 우리가 전화를 하려면 주변에 통신사 기지국이 있어야 하죠. 빌딩 옥상에 있는 그 흉측한 안테나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중간에 그런 지상 기지국이 아예 필요 없어집니다. 산꼭대기 절벽에 있든 망망대해 한가운데 있든 심지어 대형 재난이 터져서 지상의 통신망이 다 마비된 상황에서도 하늘만 뚫려 있으면 내 폰이 터진다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금은 지하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에서 신호 끊기면 에이, 역시 통신사가 문제야 라고 투덜대죠. 그런데 앞으로는 우주에서 쏘는 강력한 신호를 내 폰이 직접 잡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통신사들이 수조 원을 들여 쌓아 올린
그 거대한 지상 기지국 인프라들이 한순간에 고철 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전역에 촘촘하게 박혀있는 그 수만 개의 안테나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속도가 조금 빨라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통신시장의 패러다임이 지상에서 우주로 지각 변동 수준으로 바뀌는 겁니다. 더욱 무서운 건 이 기술이 완성되면 더 이상 로밍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해외 나갈 때 로밍 요금제 가입하거나 현지 유심 사느라 번거로우시죠. 그런데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으면 한국에서 쓰던 폰 그대로 미국 가서 켜도 유럽 가서 켜도 바로 우주 위성에 접속됩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통신망으로 묶이는 거죠. 통신사들이 그동안 가장 짭짤하게 수익을 올리던 로밍 수익마저 위성 서비스에 통째로 뺏기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그동안 안방에서 배 두드리며 느긋하던 우리 통신 3사도 이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AI 기업으로 변신하겠다고 선언하고 6G 투자를 서두르겠다고 발표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쉬울까요? 이제 와서? 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그동안 벌어들인 그 수조 원의 돈으로 진작에 기술 혁신을 했다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들어오는 게 이렇게까지 무서웠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대한민국 통신사들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경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가 요금을 내리면 같이 내리고, 누구 하나가 서비스를 올리면 같이 올리는 그 편안한 과점 체제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혁신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데 누가 힘들게 우주 기술을 연구하고 기지국에 돈을 쏟아붓겠습니까? 그 돈으로 호텔 짓고 주식 배당 잔치하는 게 훨씬 쉬운 길이었겠죠.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술의 파도가 우리 안방까지 밀려오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시작일 뿐입니다.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를 비롯한 전 세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우주 통신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통신사들의 경쟁 상대는 옆집 KT나 LG가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미친 천재들과 그들이 쏘아올린 수만 개의 위성이 된 겁니다. 정말 소름 돋는 미래를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들고 계신 스마트폰 제조사, 예를 들어 삼성이나 애플이 아예 자체적인 위성통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애플은 이미 아이폰에 위성 긴급 구조 기능을 넣기 시작했죠. 만약 나중에 삼성 갤럭시를 사면 평생 무료 위성 인터넷을 드립니다. 라는 파격적인 조건이 나온다면 그때도 여러분은 매달 10만 원씩 내면서 기존 통신사를 쓰시겠습니까? 아마 90% 이상의 사람들은 미련 없이 통신사 로고를 지워버릴 겁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쪽은 고객 돈으로 호텔 짓고 부동산 장사에 정신이 팔려있는 구시대적 지주들이고, 한쪽은 인류의 연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수천 개의 위성을 우주로 쏘아올리는 혁신가들입니다. 누가 더 미래지향적일까요? 누가 더 소비자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경험을 선사할까요? 이건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닙니다. 낡은 독점 체제와 파괴적인 혁신 사이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30년간 견고하게 유지되던 대한민국 통신공화국이 무너지고 우주라는 새로운 영토가 열리는 그 대변혁의 서막 말입니다. 물론 스타링크가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의 지팡이는 아닐 겁니다. 초기에는 연결이 불안정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기술적 결함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이제 통신사들이 더 이상 우리를 잡아놓아 넣은 물고기 취급하며 무시할 수는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경쟁자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요금을 내야만 했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지라는 강력한 무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쥐어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기업이 아닌 저 멀리 우주에서 온 이방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호텔 짓는 통신사에 충성 고객으로 남아 매달 고지서를 보며 한숨 쉬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비싸고 생소하더라도 그들의 오만함을 깨트릴 우주의 신호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정말 흥미로운 건 이제 그 선택의 주도권이 드디어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통신 3사의 몰락이냐? 아니면 벼랑 끝에서 벌어지는 극적인 부활이냐? 과연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는 한국 시장의 거대한 성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 스마트폰 화면 상단에는 과연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을까요? 이제부터 벌어질 우주와 지상의 통신 전쟁, 그 결말이 어떻게 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통신비 고지서를 보며 한 번이라도 답답함을 느껴보셨다면, 이 영상이 전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스마트폰만큼이나 스마트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